안녕하세요. 삶의 질을 높이는 인생 파트너 올댓 코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12가지를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공부하는 이유, 또 계속해서 경험을 통해 노하우를 쌓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죠. 오늘 말씀드릴 이 12가지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이 12가지를 하나씩 들어보시고요.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혹시나 알게 모르게 저지르는 실수가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본기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요. 바로 주위 사람을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번에 내 안에 부자를 깨워라 라는 책에서 무리 짓는 본능을 이겨야 된다고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부자가 부자일 수 있는 이유는 홀로 서는, 늑대처럼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중식을 먹으러 중국집에 갔을 때 친구들 6명이 갔는데 5명이 짜장면을 시켰다고 나도 짜장면을 시킬 이유가 없는 것처럼 거기서 짬뽕을 시켜도 되는 건데 우리는 늘상 그럼 나도 뭐 짜장면 먹지 이런 식으로 뭔가 주위 사람을 의식하고 무리짓는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경제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을 지나치게 의식하는데 조금은 강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이 바로 첫 번째 실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요, 인내심 부족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그런 실험이 있었죠. 러닝머신에서 얼마나 그 극한의 상황까지 치달았을 때를 버티는가를 한번 실험을 해봤었죠. 그 숨이 목까지 차오르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그 상황에서 더 오래 참는 사람일수록, 즉 끈기나 인내심, 이런 고통에 저항하는 이런 능력이 좀 더 높으면 높을수록 생산성이 더 좋다거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결과치가 더 높아진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었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인내심 부족이 특별히 투자할 때 자주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금방 내가 샀는데 안 올랐어. 그러면 또 되팔고, 이 사고팔고를 굉장하게 좀 촐랑거린다고 표현을 할까요? 그래서 인내심 부족이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두 번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세 번째는요, 장기 계획의 부재입니다. 단순히 부자, 경제적인 자유를 넘어서서 인생의 장기 계획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그 계획대로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은 욕심이라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획대로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인간 자체가 굉장히 근시안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장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에 뭔가 매번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만 대응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리스크를 좀 더 많이 떠안게 되거나 아니면 큰 수익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내가 쳐내버리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네 번째는요, 리스크를 회피하는 성향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격언 중에 하나가요, 기회는 리스크와 함께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거꾸로 표현해도 돼요. 리스크는 기회와 함께 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큰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늘 어떤 고통이나 리스크를 동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리스크 없이 굉장한 안정성에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은 안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큰 수익을 내기는 참 쉽지 않은 게 현실이죠. 사실 우리가 이미 인식은 하고 있지만 실제 투자를 하는 그 현실에서는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다섯 번째는요, 과거에 연연하는 경향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경제적인 자유이라는 테두리에서만 뿐만이 아니고 평소에도 계속해서 과거, 이미 지난 일에 연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마 1년, 2년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쯤 깨달으신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미 지난 건 되돌릴 수 없는 일이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내는 건 아주 베스트죠. 하지만 과거에 연연하는 건 정말로 어찌 보면 쓸데없는 짓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여섯 번째는요, 잘못된 타이밍입니다. 사실 이 타이밍이라는 건 우리 인간이 손대기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절한 타이밍을 찾기 위해서, 반대로 표현하면 잘못된 타이밍을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조사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자,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일곱 번째는요, 자산 관리를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또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불릴 것인지 등등, 내가 가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실전을 통해서 또 경험을 쌓고 나만의 노하우를 길러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다입니다. 나쁜 습관도 종류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습관은 좀 나쁜 습관이더라도 돈과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안 좋은 습관, 내 삶의 패턴을 방해한다던가 생산성을 저해한다던가 이런 나쁜 습관, 안 좋은 습관이 있다면 이것 역시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아홉 번째는요, 대비하지 않음에 있습니다. 이 차선책이라고 하죠. 이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습니다. A라는 작전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차선책 B안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또 B안이 실패했을 때는 C안이 있겠죠. 뭐 영어로는 contingency plan이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우리가 투자할 때 또는 돈을 관리할 때 있어서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이것이 잘 되면 좋지만 잘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플랜 B를 준비하는 것, 대비책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열 번째입니다. 열 번째는요, 돈을 너무나 쉽게 벌려고 한다입니다. 예컨대 로또를 통해서 일확천금의 꿈을 꾼다거나 땅을 비롯해서 내가 구입한 부동산의 가격이 갑자기 1년, 2년 만에 몇 배 이상 뛰기를 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난 요행을 바라는 거, 즉 돈을 너무나 쉽게 벌려고 하는 이런 허황된 꿈이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째입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11번째는요, 투자 전문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입니다. 한번 언급드렸던 것 같아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 전문가, 도사환상이라고 기억나시죠? 이 도사라든지 투자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보다는 실제 그냥 부자한테 직접 가서 조언을 구하는 게 더 낫다라는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이 무슨 전문가, 무슨 도사 이런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라,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사실 자기도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많은데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12번째는요, 투자를 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인간에게는 직관이라는 어떤 사람은 제6의 본능, 제7의 감각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사실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관이라는 부분에 의존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정말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 투자하는 경향은요, 그런 직관에 의존하는 경향보다는 무슨 카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야, 누가 알아봤더니 이거 땅 오른댄다, 어디 무슨 주식이 이번에 호재가 있다더라. 그러니까 근거가 없고 내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행이 일어날 것 같다는 그런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 결과에 의존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좀 길었죠? 부자가 될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12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꼼꼼히 정리해 보시고요. 내가 알게 모르게 저지르고 있는 그런 실수들이 있다면
하나씩 소거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자유에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올드 코칭도 더 유익하고 알찬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드 코칭을 구독하시면요, 삶에 유익이 되는 다양한 라이프 코칭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